요즘에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든 차가운 K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냉동 김밥인데요. 최근 한국의 냉동 김밥이 한 틱토커를 통해서 소개된 뒤에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이 냉동 김밥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동 김밥을 만드는 회사가 경상남도 하동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리안 스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김밥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계신 복을 만드는 사람들 조은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위에서 복주머니 만드는 회사 또는 교회인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의미이고, 이 복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에 많이 나누겠다는 경영 의지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냉동김밥이라는 복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또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누고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조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뉴스나 SNS에서 이 미국 냉동김밥 열풍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냉동김밥의 원조가 저희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2020년 처음 김밥을 출시했을 때 매출은 4억이었습니다. 1.5년 만에 12개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총 45억의 매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200억. 최종 목표는 한국식 맥도날드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자신하건대 세계적으로 김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저희 회사는 아직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오늘은 고향 진주의 금연한양의 강연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 어떻게 지방 중에 지방 경남 하동군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는 지금의 회사로 이뤄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실패들을 겪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일부죠.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전공을 살려서 서울에 직장도 다녀봤지만 세상은 열정페이를 원했고 직장을 다녀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주 평거동에서 화시아라는 고깃집을 차렸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났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더 큰 성공을 노리게 되더라고요. 과한 자신감으로 서울 강남에 죽집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진짜로 죽었습니다. 진주에서 번 돈을 다 까먹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곳 하동으로 도망치듯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하동에 내려왔을 때 이 지역들 청년들을 보고 속으로 많이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촌놈들아, 농사만 해서 모르지. 나는 서울물도 먹어봤고 너희들이랑은 급이 조금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던 하동에 적응하고 물들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과 어울리다 보니 생각보다 이들이 더 큰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사례를 들자면 밤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둔 친구는 판매로 하고 남은 밤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해외를 수출을 하고 기업과 연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장소만 진주, 서울, 하동보다 더 큰 도시였을 뿐 그저 요식업을 하며 제 시장을 작게 가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농촌이야말로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그게 제가 농산물을 활용해 식품 제조업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가 감히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방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특히 농업은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산업입니다. 여전히 3D 업종이라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 그리고 농업과 연계한 사업은 앞으로 더 전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하동에 경주빵이나 천안 호두과자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동 찰호떡이라는 아이템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보기보다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지만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겨울 음식인 호떡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동 찰호떡에서 대롱 치즈스틱이라는 아이템으로 전환했었는데요. 이게 나름 대박이 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15점까지 열었었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30곳 중 절반 이상인 130곳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홍콩에 수출을 하게 되면서 19년도에는 치즈스틱만으로 매출을 18억 원까지 지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만족을 못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넘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우선 대한민국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으로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얼린 김밥이 코리안 스시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김밥이야말로 레시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하기에 최고의 아이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얼리면 유통기한도 늘어나니까 수출도 가능하고 달러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19년도에 본격적으로 냉동김밥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20년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사실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김밥 사업을 하느라 확장도 하고 돈도 많이 써서 공장도 짓고 회사 규모는 훨씬 더 커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치즈스틱의 매출이 70%에서 80%까지 매출이 타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겪다 보니 사람이 좀 더 단단해졌을까요? 저는 냉동김밥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제품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연구에 매진하다 보니 지금 저의 냉동김밥의 강점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게 됐는데요. 김밥은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김밥을 만든 후 영하 50도에 급속 냉동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냉동된 김밥을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했을 때 터지거나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날리는 수분 제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은 전자레인지용 포장 용기를 직접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용기 덕분에 김밥이 젖지 않고 3분 만에 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칼로리 냉동김밥 제조 기술인데요. 홍차와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밥을 짓고 냉장 상태로 밥을 식히는 공정을 거치면 밥의 전분 성질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낮춘 다이어트 비건식 김밥으로서 소고점을 잡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내산 농산물들을 잘 활용해서 정성 들여 만든 냉동김밥은 마켓컬리, 윙잇 같은 국내 온라인 대기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인정을 받으며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건김밥, 건강한 간편식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올해 결정타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아주 큰 행운이 왔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재미교포 인플루언서 사라안이라는 분을 포함해서 여러 미국 SNS 인플루언서들이 수입된 한국 냉동김밥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유명 유통회사들에서 거래 요청이 밀려오고 있고 최근에는 코스트코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두바이, 카타르, 일본, 호주 등 세계 1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전 세계 국가들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를 대상으로 코리안 스시가 아닌 김밥이라는 올바른 우리 이름으로 세계의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이만큼 유행할 줄 알았나? 운이 엄청 좋았네. 운에 얻어 걸렸어. 물론 운도 따랐지만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재료로 균형 있는 식사를 챙길 수 있는 김밥의 건강한 이미지와 햄버거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세계에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냉동김밥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실행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은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좋은 가치와 영향력을 전해야만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농업 경제 발전을 위해 100% 국산 농산물들을 김밥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쓰면 가격이 싸지겠지만 냉동식품은 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깨기 위해서 더욱 신선하고 더욱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위생과 품질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경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장에는 절반 이상들의 직원들이 하동지역 내 농촌 어르신들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민 중심으로 인력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역 사회재단을 통해서 기부와 후원을 통해서 사회 선순환 구조의 지역에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과 지역 농산물을 주인공이 된 김밥을 통해서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하동을 넘어서 전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큰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가엾게 여기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한 가지만큼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국내에서 최고가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동네에서 최고가 되라고, 그것도 안 되면 친구들한테만큼이라도 최고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였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큰어머니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 풀이됩니다. 어떤 일 한 가지를 동네에서 최고가 되면 지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최고가 되면 한국에서 최고는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서 건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공부의 어느 한 부분이든 일이든 한 가지만큼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그 속의 이야기들이 제가 만드는 김밥처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맛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분명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조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전에 그 한국의 맥도날드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 따로 없으신 건가요?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요. 그 맥도날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햄버거의 거의 1등 기업이지만 저희는 김밥으로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거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저도 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면서 김밥도 드라이브스루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종류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그 개발을 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는지, 뭐 다른 나라나 지역의 김밥들을 많이 드셔보시고 연구를 하시는 건지, 또 다른 방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레시피 응용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런 레시피, 또 저기 두바이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육류를 뺀 또 어떤 김밥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착안해내면 사실 김밥이라는 레시피에 대한 개발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김밥에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비건 김밥, 그리고 다이어트 김밥, 최근에는 당질 제한식 김밥, 당뇨 환자라든지 그리고 암 환자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김밥까지 특수 김밥들을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